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상엽입니다.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며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보통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불면증, 즉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으로도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이 불면증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즉각 치료를 받잖아요. 반면에 막상 불면증은 그냥 어련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면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일단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일을 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니까 더 기분도 처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척수장애인 분들이 많이 겪는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상 앞에서는 불면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불면증이 생기는지 보려고 하고요. 영상 뒤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불면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면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수면 개시 불면증, 그리고 잠을 들기는 하는데 유지가 잘 안 되고 금방 다시 깨버리는 수면 유지 불면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뭔가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긴장되고 해서 쉽게 잠이 잘 안 오거나 또 자다가 수시로 깨고 다시 잠 못 드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 불면증의 두 가지 유형 외에도 척수장애인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것과 관련해서 불면증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 문제로 잠을 설치는 수면 호흡 장애, 그리고 낮밤이 바뀌거나 일정하지 않은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것들을 다 합쳐서 흔히 수면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불면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불면증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잠을 잘 못 자는 것일까요? 왜 많은 척수장애인 분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이야기하고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특히 척수장애인 분들에 더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이유는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쳐 보신 적이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자꾸 긴장되고 생각도 많아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이 지속되면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신경이 각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수면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수면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방 안의 온도나 소음, 조명과 같은 주변 여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변이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바깥 조명 때문에 너무 밝거나 또는 눕는 자리가 불편할 때 등등 이런 다양한 안 좋은 수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인성 통증이나 경직으로 인해서도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불면증을 떠나서 척수장애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기도 한데요.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화끈거리거나 콕콕 쑤시고 짓누르는 듯한 그런 통증 아니면 이상한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낮에도 많이 괴로운데 밤에도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또 근육 경직 때문에 뭔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들거나 자다가 경직이 심해져서 깨시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체위 변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잠을 자는 동안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시고요. 또 주기적으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자세 변경을 해주는 것 때문에 사이사이 깨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또 팔이나 손을 쓰기 힘든 경우에는 얼굴이 가려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쉽게 잠에서 깨고 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 경수를 다친 사지마비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의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척수장애인 분들은 경직약, 진통제 같은 여러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 중에서 어떤 약들은 졸음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낮에 너무 졸아서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약은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밤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중에 내가 먹고 있는 약이 혹시나 내 잠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여섯 번째 이유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호흡 문제 때문인데요. 많게는 척수장애인 분들의 80%가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왜 많이 생기냐 하면 척수신경이 손상되면서 호흡 조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 사시거나 또 같이 사셔도 잘 때 옆에서 유심히 관찰을 안 하면 본인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본인도 뭔가 밤잠이 개운치 않고 그래서 낮에 피곤하기는 한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사실 밤에 살짝살짝 수면무호흡이 생겨서 본인도 모르게 잠깐씩 몇 초 동안 깼다가 다시 잠에 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호흡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 또 실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낮밤이 심하게 바뀌는 문제나 낮에 활동량이 적은 부분, 요실금과 같은 신경인성 방광, 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병원의 소란스러운 환경,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설치시곤 합니다. 또 보면 척수 손상 정도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불면증에 대해 호소하시는 종류나 정도가 차이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원인들이 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척수장애인 분들 중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흔하고요. 바꿔 말해서 이러한 원인들을 잘 찾아내서 잘만 교정한다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면증 치료의 기본 원칙은 바로 불면증을 일으키는 뚜렷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척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경직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통증, 경직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진통제나 경직약을 처방받아서 통증이나 경직을 조절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화끈화끈거리고 답답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라면 주변 온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울감,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라면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심리상담 내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치료 외에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불면증 예방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꼽으라면 늘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침 7시면 7시, 8시면 8시,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아니면 밤을 꼬박 새든 간에 늘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이게 불면증 때문에 새벽 늦게 자는 날에는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속의 생체 시계를 항상 아침 일정한 시간에 고정을 해버리면 우리 몸의 수면은 또 그 시간에 서서히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춰 밤에 잠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졸릴 때만 잔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불면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리 일단 눕고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막연히 누워서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이 안 오면 잠이 올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침대를 벗어나거나 그게 어려우면 그냥 앉아라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꼭 눈 감고 잠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척수 손상 정도나 레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잠은 졸릴 때만 자리에 가서 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척수 손상 레벨이 높으신 분들도 밤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잠이 안 오면 막연히 잠 올 때까지 눈을 감고 있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잠이 온다고 느낄 때 자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낮잠을 최대한 안 자는 게 또 중요해요.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낮잠으로 보충하거나 회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잠이라는 것은 어쨌든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이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확 높아져야 잠에 드는 건데요. 밤까지 그걸 안고 가야 하는데 낮에 낮잠을 자버리면 이걸 부분적으로 낮에 쓰게 되는 셈이라 밤에 자연적으로 잠드는 욕구를 확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햇빛입니다. 제가 앞에서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더 밤에 편안한 잠을 자려면 낮에 최대한 햇빛을 많이 봐서 우리 몸이 낮, 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낮에 꾸준히 햇빛을 봐야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고 또한 낮, 밤을 뚜렷이 구분해서 밤에만 숙면을 취하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잘 분비하도록 합니다. 또 바꿔 말해서 반대로 밤에는 밝은 불빛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꾸 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요. 이 스마트폰 화면 역시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SNS 이런 거 밤에 자꾸 보고 있으면 더 마음도 복잡해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더 불면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밤에는 방 안에 불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낮에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더불어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밤에 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립기를 이용한 기립운동 같은 것은 활동량도 늘리고 심지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휠체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개개인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는 곳은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하게 그리고 약간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또 당연히 불을 끄고 필요하면 암막 커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에 시계가 있다면 가능하면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면 괜히 내가 더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긴장도 되고 오늘도 잠을 설치네 이런 생각에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제가 척수장애인 분들은 호흡에 취약해서 특히 잘 때 수면무호흡으로 잠을 설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느끼기에 수면무호흡이 잠깐이라도 있거나 또는 다른 잠을 설칠 만한 이유들이 없는데도 계속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들을 받고 이게 진짜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잠을 설치는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호흡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라면 양압기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인데요.
먼저 술은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요.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긴 하죠. 그런데 막상 잠이 안 와서 맥주 한두 잔 마시고 잔다, 뭐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은 술이 잠을 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잠의 깊이나 질을 떨어뜨려서 결국 불면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담배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역시 불면증의 적이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잔 정도는 뭐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가능하면 오후에는 안 드시는 걸로 딱 규칙을 정하시는 게 잠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매일 꾸준히 열심히 지키시는데도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잠과 관련된 약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잠과 관련된 약에 대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단기간 복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뭐 치매나 약물 의존이나 그런 게 확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약을 드셔서 급한 불을 좀 끄고 좀 더 편히 자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뭐 잠을 잘 때 너무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식은 당연히 피해야 돼. 너무 배가 고프면 바나나나 우유 같은 가벼운 간식 정도는 조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나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복식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들을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에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매일 밤에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더 편하고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자체가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국립재활원에서 진료를 볼 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들은 한 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게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돼서 내 스스로 내가 잠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본다고 딱히 부작용이 있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단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스스로 잘 잘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을 잘 자려면 일단 잠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잠을 못 자면 큰일 날 거야.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망칠 거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밤에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를 먹으며 당연히 정상적으로 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운동량이 적은 날에는 당연히 잠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불면증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본인에 맞는 유형을 찾고 치료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참지 말고 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